유재창 박사의 기적이론과 100% 성공적인 인생 경영 서적이 도서출판 인생올림픽에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목장 연수생이 시험 준비한 지 단 7일 만에 세계 92위에 올라선 일본 나고야 대학원에 장학생으로 수석 합격한 기적의 스토리를 2013년 12월 19일 잠실 롯데호텔 당진포럼 송년 모임에서 유재창 박사의 흥미진진한 성공적 인생 경영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2013년은 우리 당진포럼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람직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최상열 회장님을 비롯해서 원로 장석재 회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진에서 기지국민학교를 졸업을 하고 당진중학교 6회, 당진상고 7회로 졸업을 한 다음에 공짜로 교육을 시켜준다고 해서 건국대학교 축산과 1기로 입학을 해서 사실은 65년도에 일본 가서 한 13시간씩 목장에 실습을 하다가 6,600도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젖소와 일본은 128만 9천도, 우리보다 195배나 많은 젖소를 보고 제가 농장을 하려던 계획을 변경해서 세계 대학평가 92위라고는 나고야 국립대학에 일주일 공부해서 일본은 물리치고 혼조 장학생으로 합격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69년도에 대구의 영남대학교 축산경영학과가 생겨가지고 70년 3월 1일부로 교수 생활을 시작을 해서 8년 있다가 모교에 와가지고 축산대학에 교수 생활을 하고 2006년에 정년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숙부님이 쌀 3가마를 저축했던 쌀을 주셔서 당진상고에 진학을 했고, 마침 당진상고에 진학을 할 때 다른 학생들이 양보를 해서 수석을 하는 바람에 제가 수석 학생들을 전부 전국에 40명을 모집하는 국비장학생 시험에 응시해서 한 달에 4,000원씩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암송아지를 기지시리에 5일장에 가서 제일 잘생긴 암송아지를 한 마리 샀습니다. 그 암송아지를 사가지고 내가 이걸 키우면은 대학에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열심히 1년 동안 키웠는데 1년 동안 키우다 보니까 1년 만에 7, 8만 원짜리 송아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금송아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소가 이제 크니까 저는 학교 갔다 오면 한 손에 고삐 들고 한 손에 책을 들고 논두렁 밭두렁 다니면서 열심히 풀을 튀겨서 소가 배가 부르고 저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제 중소가 됐으니까 제가 그 소를 올라타고 집으로 가면서 심심하니까 피를 불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별명을 받았는데, 송창식 가수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피리 부는 사나이로 사실은 히트를 쳤습니다. 제가 전국의 낭농가들 순회 강의를 하고 돌아다닐 때, 그때는 우리나라에 자가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농민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목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무슨 팔자로 저렇게 자가용을 타고 다니느냐. 그래서 제가 농민들한테 여러분은 소나타 타고 다니셔 했더니 정주영이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소나타를 만들어서 아주 재벌이 됐습니다. 저는 목가적인 생활을 하는가 했더니 역시 우리 아버님이 송아지 시장에 참여했다가 전대를 쓰리를 맞는 바람에 갑자기 빚쟁이가 돼서 그 소를 팔아서 갚았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방법은 무조건 제가 대학에 가는 거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인생만사 재창지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중국에는 인간만사 세옹지부라는 게 있는데, 제 첫 페이지에 써있는 인생만사 재창지부라는 건 무슨 뜻이냐. 세옹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있었는데 하루는 살찐 말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냐 해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아이고 두고 봐야 알죠. 그랬는데 애아들이 그 말을 타고 다니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또 와서 아이고 애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슬프십니까 하니까 또 두고 봐야 알죠 했는데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젊은이들을 다 데려갈 때 다리가 부러져서 그래서 안 갔다 해가지고 전화위복이다. 이게 인간만사 세옹지마. 우리 중학교 때 이의백 선생님이 한문 시간에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말이고 한국에는 소다. 그래서 인생만사는 재창의 소와 같다 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입학금이 없어졌으니까 앞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4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근데 육군사관학교 이외에는 그런 대학이 없었어요. 마침 59년도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건국대학교에 축산대학이라는 것이 4년 생겼는데 교비장학생으로 4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애국까지 보내준다. 그래서 헐섭시 제가 거기를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를 해가지고 합격이 되는 바람에 65년도에 졸업을 하고 65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 되면 첫 개수로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가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젖소는 6,612마리인데 일본은 128만 9천도, 우리보다 195배 많은데 인구는 3배, 면적은 4배 크기인 일본이 우리보다 젖소가 195배가 많다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서해대교 바로 지나서 신평면 매살리라는 곳에 2만 평 야산을 개간하다 갔는데 내가 농장을 하나 해가지고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축산경영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축산경영자들 교육을 해서 빨리 일본을 따라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공부해가지고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한 이론이 기저귀 이론입니다. 둘째 나와 있는 제시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제 이름이 제창이기 때문에 제자하고 시자를 따가지고 제시 이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었는데 나고야 대학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대학 평가의 92위입니다. 이 92위 대학에 하루에 13시간씩 목장에서 젖자고 이러던 목동이 일주일 공부해가지고 도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인 아줌마도 유상이 젖은 잘 짜고 일은 잘하지만은 일본은 천재들이나 들어가는 국립대학 대학원을 유상이 괜히 쓸데없이 일만 충분하니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옆에서 고이치군이라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왜 엄마가 유상이 대학원 가는데 반대를 하냐. 그래가지고 일주일 허가를 제가 얻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은 6,000엔을 받고 가서 실습을 했는데 내가 기술이 인정이 돼가지고 1년 뒤에 연기됐을 때는 2만 엔을 주더라고요. 3배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서 있었기 때문에 한 달을 놀 수가 없어가지고 일주일만 시간을 달다. 그럼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내가 외국에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일본 말도 모르고 갔는데 어떻게 국립대학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학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에서 현재의식이 10%, 잠재의식이 90%입니다. 이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활동하는 모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려면 시험 문제, 시험의 해답 이런 걸 전부 알아야 되는데 내가 대학 교수의 잠재의식 속에 내 잠재의식을 보내서 일주일 후에 나올 예상 문제를 알아가지고 그 예상 문제의 해답이 들어있는 책을 동경의 진보조라는 서점가에 가서 책을 한 보따리 사서 일주일 동안에 마스터하면 합격한다는 이론을 만든 겁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두뇌는 150억 개의 대뇌 필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150억 개의 대뇌 필세포가 활동하려면 탄수화물, 단백질, 바이타민 B1, 6, 12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영양소가 있는 우유나 치즈나 바나나 이런 걸 갖다 놓고 먹으면서 일주일 밤을 새워가지고 11권의 책을 제가 한 일주일 동안에 공부를 해가지고 도전을 해서 일본 대학원 수험생들 3명과 제가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물론 어학 2과목하고 전공을 보는데 전공에서 6문제 중에 5문제가 제가 일주일 공부해서 나와가지고 1시간에 6장의 시험 답안지를 써가지고 냈더니 2시간이라고 해서 정서를 써서 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외국 학생이니까 구두시험을 보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15명의 교수들이 와가지고 구두시험을 보는데 제가 케업반지를 날리겠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한마디 물으면 10마디를 대답을 했더니 그 교수들이 자네는 일본에서 태어나냐? 아니라 내가 일본말을 잘하는 거는 소니 라디오를 목에다 걸고 젖소들이 일본말을 모르기 때문에 히어링을 통해서 했다 하니까 자기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표정이 이상했습니다만은 합격자 발표하는 날 가보니까 자기들이 가리킨 3명 학생은 다 떨어지고 저 혼자 수석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산 경영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축산 경영을 전공해가지고 2년 후에 제가 대학원 석사를 마쳤을 때 마침 영남대학에 박 대통령이 대구대학, 청구대학을 합해가지고 영남대학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건국대학처럼 축산과 축산가공학과 그리고 축산경영학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야구르트 사장하는 윤태영 박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한국야구르트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 오셨는데 저보고 자네가 처음 전공했으니 영남대학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70년 3월 1일부로 영남대학에 부임을 해가지고 그때 나이가 제가 32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목장도 개설하고 축산경영과 교수로 활동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정신교육을 많이 했더니 그때 배웠던 정신교육 받은 사람이 지금 농축산부 장관하고 있는 이동필이가 제가 가르친 제자입니다. 또 많은 교수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제가 웃음 철학의 강의도 했고 정신통일 교육도 시켰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32살 때에 처음으로 맞선을 70년 5월 24일 날 10시에 가정대 학장 2층에서 10시에 맞선을 보고 11시에 집사람을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결단력이 빠르기 때문에 마누라 구하는데도 1시간 만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돼가지고 7월 6일 날인가 제가 부산의 극동호텔에 신혼여행을 갔는데 박 대통령이 온다고 거기를 비켜달라고 해가지고 비켜준 적이 있습니다만은 첫날 밤에 삼총사 생산 1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해가지고 제가 삼총사를 3년 8개월 만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유 가지고 삼남매를 잘 키워가지고 8년 후에 모교로 돌아왔는데 제가 그동안에 축산 경영을 위해서 축산 경영학회를 84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초대 1회 3자 회장을 했고 대한민국 우유 먹기 운동을 한 50년간 했습니다. 제 별명이 대한민국 우유 홍보실장인데 우리나라 축협중앙에도 제가 만드는 보고서에서 78년도 보고서 만들어졌고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경영과도 제가 만들려는 보고서에서 만들어졌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축산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여기저기에 많이 써보셨습니다. 그러나 기적 1호는 세계에서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처음으로 만든 세계적인 기적 1호는 뭐냐? 하게 되면 기적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목표가 건전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물방개처럼 목표도 없이 왔다 갔다 하다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많지만은 건전한 인생 목표라는 것은 자기나 자기 가족만을 위한 인생 목표가 아니고 국가 사회 발전이나 바로 인류의 평화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가진 인생 목표를 건전한 인생 목표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이 건전한 인생 목표라는 용어도 이 지구촌에서 처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인생 목표 교육이 없는 교육은 빵 장사가 안 꼽는 빵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모든 교육 과정에서 건전한 인생 목표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전한 인생 목표를 갖고 플러스 절대적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절대적 신념이라는 것은 여러 교회 나가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믿음입니다. 페이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 신념인데 절대적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기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든지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면은 그것이 바로 잠재의식에 주입이 돼서 잠재의식이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의 노력을 다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지성의 노력을 하게 되면은 바로 기적적인 성과를 가져온다. 제가 나고야 대학이라는 세계적인 대학에 일주일 공부해서 일본은 물리치고 혼자 장학생으로 합격한 반드시 이건 기적입니다. 바로 이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를 건전하게 설정하기만 한다면은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100% 달성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손자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국가 사회나 인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익적 가치를 가진 목표를 갖도록 교육만 시킨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전한 인생 목표에 대한 개념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건전한 인생 목표 교육이 우리 교육 과정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건전한 인생 목표로 성공한 사례로서 거기에 지금 11명을 지금 해놨는데 건국대학을 설립한 유석창 박사, 고 박정희 대통령, 고 정주영 회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고 강영호 박사, 손정희 회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석정 박사에서 김연아, 박지성까지 11명을 했는데
최근에 우리 인구가 지구촌에 71억이랍니다. 71명이 이 지구촌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데 바로 제 책 속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세 사람이 바로 한국인으로서는 선택이 됐는데 제가 쓴 이 세 사람 중에서 선정이 됐어요. 이것도 기적적인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 성공 방정식은 뭐냐?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성공에 대한 철학이나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 철학에 대한 성공 방정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공적 인생 경영의 업적을 쌓으려면 제시 인간론이라는 것을 제가 주장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론은 뭐냐? 파스칼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했고, 아우렐리우스 로마 황제는 우리 인생은 우리 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 인간은 건전한 인생 목표를, 건전한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소나 돼지는 미래를 설계하거나 내일을 창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은 유독히 미래를 설계하고 창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나 돼지와 다르게 우리 인간에게는 150억 개는 대뇌필 세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은 수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구치소로 가는 것이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인류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을, 건전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건전한 생각이 바로 국가 사회나 인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된다. 그 생각에 대한 교육을 우리 한국 국민에게 했을 때에 우리 한국은 세계적인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쓴 것도 바로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71억 인구에게 정신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제가 2000년에 사단법인 충효 국민운동본부 총재를 할 때에 서울 시내 1000개 학교 중에서 충효 사상이 뚜렷한 학생들에게 충효 금메달을 수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평생교육기구를 70, 80년대에 제가 만들어서 우리나라 교육을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저는 건전한 인생 목표 갖기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이북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모두가 다 건전한 인생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써 있는 대로 제시 인간론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전한 인생 목표 설정과 120세 인생 설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120세까지 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창세기 6장 3절에도 120세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부여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20세까지 인생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잠재의식을 활용을 하고 인간만사 재창조라는 말씀을 드린 듯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실패에 대해서 의기소침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42명 이상 자살한다고 그러는데, 자살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태진실이가 죽었을 때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책을 봤으면 안 죽었을 텐데, 앞으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잠재의식뿐만 아니라 정신통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정신통일 무부성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통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정신통일을 해야만이 우리 인간은 모든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옛말이 정신통일 무부성사라 해서 제가 1년 동안 정신통일해서 건대축산과 일기생 장학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신통일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매일같이 돈 안 들이고도 힘 안 들이고도 아침 저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는 브레인 파워라고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두뇌의 능력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하나에 세계적인 재벌이 될 수 있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 머리에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제시 미소 철학이라는 건 뭐냐? 우리 인간이 너털 웃음을 웃게 되면은 650개 근육 중에 250개 근육이 움직이고 일소일소일로라고 했듯이, 우리 인간이 미소를 한 번 띄게 되면 한 번 예뻐지고, 미소를 한 번 띄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 운이 하나가 온다고 합니다. 중국의 속담에도 소환만운이라고 했듯이 얼굴에 항상 미소를 띄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아침에 미소를 띄기 시작해서
주무실 때까지 미소를 가지고 있으면 주름살도 안 잡히고 얼마든지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소 철학에 대한 책에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사랑과 감사에 대한 생활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생활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든 동물을 사랑하든 식물을 사랑하든 땅을 사랑하든 민족을 사랑하든 인류를 사랑하든 사랑하는 마음만이 이 세계에 가장 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고 지성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듯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지성으로 노력할 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있는 모든 기의 에너지가 지성의 노력을 다 할 때는 하늘이 돕는 자를 돕는다 했듯이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뒷장에 나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제가 저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영의 이런 학생은 경북대학의 낙농과 교수로 있는데 제가 이런 일주일 동안에 공부해서 일본 나고야대학 대학원을 수석으로 입학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오러 왔어요. 교수님이 일주일 했으면 자기는 1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의 식품공학과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왔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 여영문이라고 서울대학 식품공학과 대학원 합격이라고 써붙여놓고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정신통일하라. 그랬더니 한 2개월 후에 아이 교수님 머리가 아픕니다. 이 녀석아 머리도 기계인데 우유를 충분히 마셔봐라. 그랬더니 우유 마신 다음에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8개월 후에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원서를 서울대학의 식품공학과 대학원에 냈더니 한 명 뽑을 때인데 거기 1, 2, 3등실 고대연대 2대에서 20명이 응모를 했는데 69년도 생긴 영남대학에서 왔다고 하니까 사무직원이 원서를 안 넣어준다 이거. 그래서 내가 사무직원 바꿔라. 사무직원 보고 내가 가르친 학생인데 거기는 영남대 학생은 제별하는 규정이 있느냐 하고 내가 따졌지. 규정이 없다 이게. 그 정도면 어차피 떨어질 거 원서점만 벌면 되지 무슨 말씀이 많습니까? 했더니 얘가 이제 원서를 받아줬는데 얘가 1등을 했어요. 나중에 난 거예요. 12과목이 축산가공과하고 식품공학과고는 과목이 하나도 안 맞아. 영어 독일어에서 하나 모르는 단어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얘가 수석을 하는 바람에 1등짜리 하나 더 뽑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뭐라고 편지가 왔느냐, 엽서를 보내오는 교수님의 신념 철학, 교수님의 제시 이론을 활용하면은 세상에 불가능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박사과정에 또 지방 교수라고 해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학위는 미국 가서 해가지고 경북대학의 낙농과 주임 교수를 했는데 이 학생이 벌써 교수가 돼가지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개발한 여영근 박사입니다. 그때 머리와 우유 관계 상관관계를 얘기해가지고 아주 일약 스타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필 장관은 제가 직접 가르친 축산경영과의 6기생인데 그 학생이 자기 선배한테 농업경제과 대학원을 나오고 하와이 대학에 가서 박사과정 하는 선배한테 편지를 냈대요. 자기도 서울대학 식품 농촌경제 거기 농업경제과에 들어가고 싶은데 요령을 좀 얘기해 주시오. 다른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거는 유재창 교수의 제시 이론을 활용하면 되느니라 하고 편지가 왔다. 그제서야 깨닫고 공부해가지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농촌경제 연구원에 있다가 미국 가서 학위해가지고 와서 농촌경제 원장으로 작년에 있다가 금년에 농축산 장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이치오 박사인데 이 양반은 일본의 문부성 시험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 장학금 많이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3년간 공부해야 되는데 자기는 내 강의를 듣고 9개월 만에 합격했습니다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네 번째 우리 유신한 지향 로펌의 변호사는 우리 둘째 아들인데 애가 경기고등학교 2년을 이과를 하고 2년 마치고 난 다음에 3학년 때 문과를 바꿨어요. 문과를 바꾸고 나서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다. 고급 공무원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서울법대를 갈 수 있느냐? 가겠다. 해가지고 서울법대 유신환이라고 합격해놓고 제가 1년 동안 정신통일을 시키고 저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배치고사라고 했는데 319점이 나와가지고 서울법대 들어가서 40회 서법고시를 파스해가지고 지금은 지향이라는 로펌, 그때는 뭐 여기 한결 로펌에 근무하다가 작년에 우리 며느리가 판사로 했기 때문에 며느리하고 같이 미국의 워싱턴 대학에서 연수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실험을 다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 행복한 가정 설계라는 건 제가 35년 동안 주례사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우리 인간에게는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경제적 건강, 사회적 건강이라는 네 가지의 건강한 기둥으로 받치고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국 순회 강의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조동춘 박사라고 한국 언어문화연구원장이 제 주례사를 듣고 전국에 순회 강의를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전국을 순회 강의를 할 때에 한 20년 됐습니다마는
기독교 봉사회관에 대전에 가니까 2,000명 처녀가 모였어요. 그래서 남편과는 정신과학적 방법, 아들, 딸 마음대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유 가지고 잘 키우는 방법, 건전한 인생 목표로 성공적 인생 사는 방법을 강해졌더니 50명이 사인해달라고 서가지고 난리 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책만 보기만 하면은 우리 제2인생의 출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바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대한민국이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그러한 학생이 될 수 있고 제가 하버드나 옥스퍼드도 더 좋은 대학인 제시 대학교를 앞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아무리 나와도 예일 대학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예일 대학의 졸업생 중에 추적을 해서 30년 후에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1학년 때 인생 목표를 결정하고 인생 설계를 한 사람들은 성공적 인생으로 살지만 나머지는 전부 형편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전한 인생 목표야말로 우리 인류가 가져야 할 가장 귀중한 가치고 또 교육 과정에서 이 교육을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손자,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또 다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과 담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 인생이나 같은 우리 당진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나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